품종견은 근친교배라는 말,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주걱턱 이렇게 되고 오래 못 살고 말티푸, 폼피츠, 폼스키 근친교배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바가 없어요. 얘네들은 뛰어내리면 똑 하고 부러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지능 순위 같은 거 한 자료가 있거든요. 1등을 했었죠. 혹시 환생연애라는 예능에서 유명해진 품종 정말 건강해요. 제가 거기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침치료 인증 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동물병원 외과원장 이세원입니다. 치료 인증 수의사 과정에서 한방 수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이 음양오행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제 수의사가 음양오행이라니. 이 오행에는 목화 토금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도. 근데 동물들의 오늘 성격만 한번 오행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종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치와와 하면 어떤 사진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몸을 떨고 이를 드러내는 사진이 생각나요.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 목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리트리버는 어떤가요? 되게 순하고 느릿느릿하고 편안하죠? 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의 속성은 지배적, 공격적, 경쟁적, 두려움 없는. 화의 속성은 친절하고 장난기 있고 쓰다듬어 주길 원하고 관심 받길 원하는. 토의 속성은 여유롭고 편안하고 친절하고 느리고 관용적인. 금의 속성은 무심하고 독립적이고 조용한. 수의 속성은 소심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오행에 따라 성격을 분류할 수도 있고 소위 이런 말이 있죠. 3대 악마견, 3대 지랄견. 저희도 진료 차트에 적힌 품종을 보면 긴장하는 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진돗개, 치바견, 스피츠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손을 잘 안 타고 낯선 손길만 느껴져도 거부감을 드러내는 품종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 길가에서 흔히 보는 아이들은 대부분 품종견이죠. 진돗개가 진도 출신인 것처럼 이들도 출생에 대한 어떤 유래가 다 있습니다. 경찰견, 군견 많이 보이는 품종이 있습니다. 저먼 셰퍼드입니다. 대형 견종이고요. 이름에서처럼 독일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 지금도 군대에서, 제가 사실 수의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사 기지 같은 것들을 지킨다거나 어떤 후각을 이용해서 어떤 탐지를 한다거나 군견으로 셰퍼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견으로 대표적인 품종이 있습니다. 또 목양견이자 견종별 지능 순위 같은 걸 예전에 한 자료가 있거든요. 1등을 했었죠. 보도펄입니다. 바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경계 지역에서 유래했고요. 활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전부터 목양견으로서 뛰어난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지중해의 몰타섬에서 탄생하여 말티즈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고대부터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사랑받아온 소형 견종이에요. 푸들도 너무 흔하죠. 독일에서 유래했지만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며 발전한 품종입니다. 푸들은 원래 물새 사냥을 위해서 사육된 견종이에요. 토이, 미니어처, 스탠다드로 나뉘고 모든 크기에서 지능과 훈련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요. 차우차우 이름에서 왔죠. 중국입니다. 사자 같은 외모와 또 혀가 파랗습니다. 독립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글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소형 사냥견으로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고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요즘 많이 줄었지만 각종 실험견으로 많이 사용된 스탠다드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양한 지역에서 유래한 강아지 품종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맞게 발전해 왔습니다. 품종견은 근친교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도 옛날에 왕족들 다 근친교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제일 유명하잖아요. 주걱턱 이렇게 되고 또 오래 못 살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통해서 몇 촌 이내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윤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유전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품종견은 아마도 예전부터 사람들이 특정 생김새를 좋아해서 탄생한 것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연변이로, 예를 들어서 허리가 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마음에 든 사람들이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아이들끼리 교배를 해서 태어난 품종이 바로 닥슨트, 웰시코기아 같은 아이들입니다. 시고르브 자부종 아시죠? 잡종. 실제로 품종견이 유전병으로 인해 질병에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논문에서는요, 품종과 잡종을 비교해서 실제로 잡종견이 1, 2년 정도 수명이 더 길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유전 질환들이 문제가 되곤 하죠. 말티즈에서는요, PSS, PDA와 같은 선천적인 혈관 질환, 심장병, 뇌수막염, 이탈리안 그레하운드, 옛날에는 또 희귀했죠.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뭔지 아세요? 이탈리안 그레하운드? 질환이라 보긴 그런데 볼살, 뼈가 엄청 얇잖아요. 얘네들은 뛰어내리면 똑 하고 부러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러진 애들이 아니더라도 조심스러워요. 엄청. 닥스훈트에서는 디스크, 리트리버에서는 고관절 이형성증과 각종 암질환 등 품종별 자주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말티푸, 폼피츠, 폼스키, 골든 두들과 같은 품종견들끼리 교배를 해서 탄생한 아이들이 있어요. 소위 이걸 하이브리드 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거의 마케팅 용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믹스죠. 이렇게 섞이면 그럼 근친 교배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바가 없어요. 품종끼리 교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전병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보면 각각의 종에서 보일 수 있는 취약점이 함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티푸 같은 경우에는 말티즈와 푸들에 취약한 질환들이 둘 다 보이는 거죠. 결국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게 되면 이런 교배를 통해서 하나의 또 순종이 또 되겠죠. 품종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결국은 이런 품종견, 최근에 나오는 뭐 하이브리드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질환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또 되도록이면 품종견들 중에서 유전 질환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다 하면 교배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번식자 문제. 거기서 무분별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바라는 것은 이런 품종을 다 없애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혹시 환승연애라는 예능에서 유명해진 품종 조금 못생겼다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너무 귀여웠는데 귀엽죠? 무슨 꽃동드 툴레아입니다. 특정 환경에서 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하동에서 캔넬에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툴레아 종친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 부스를 들어갔어요. 검진을 쫙 다 해줬거든요. 정말 건강해요. 거기 홍보하는 건 아닌데, 노화되면서 오는 질환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고. 유전 질환이라는 건 어쨌든 특정한 뭐 취약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품종견도 사양 관리가 잘 되고 유전 질환 관리를 하면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구나를 느꼈죠. 외국에 가보면 브리더들이 있습니다. 품종견들을 아주 좋은 사양 환경에서 기르고요. 품종에서의 교배를 유전 질환이 없는 아이들로 혈통을 잘 고려해서 근친 교배가 안 되게끔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브리딩 문화라든지 결국 끝에는 이 유기견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가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슬개골 탈구 수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4기에서는 2기보다 덜 쩔뚝거리기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는